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면서 쌓인 마음의 시름과 누구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상처를 잠시나마 풀어놓고 따뜻한 위로를 얻어가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런 깊은 한숨 남몰래 내쉬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내 자식, 내 새끼라고 믿었는데 유산을 다 물려주고 났더니 바로 그날부터 전화 한 통이 오질 않아.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있어도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악물고 살아온 건지 모르겠어. 이 가슴 아픈 독백이 과연 어느 특별한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남의 집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등 돌린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삼키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눈물이자 한숨 소리입니다. 수십 년간 동트기 전 새벽별을 보고 집을 나서 한밤중 달을 보며 퇴근하던 그 고단했던 세월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아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이 더 중에 정작 당신께서는 달아빠진 옷 한 벌로 몇 해를 나셨을 겁니다. 그저 내 자식 하나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번듯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당신의 젊음과 맞바꾼 피와 땀의 결실을 기꺼이 내어주셨을 겁니다. 아들, 딸이 시집 장가갈 때 허리띠를 졸라매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장만해주고 사업이 어렵다는 말에 논밭을 팔아 목돈을 쥐어주며 이제 너희라도 두 발 뻗고 편히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통장까지 전부 넘겨주셨을 겁니다. 그것이 부모된 도리이자 세상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 믿으셨을 테지요. 그런데 그 지극한 희생과 사랑의 종착역은 어디였습니까? 그 대가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손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명절이나 생신에도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자식? 어쩌다 마주칠 때면 마치 무겁고 귀찮은 짐을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병원비 한 번 내기도 빠듯한 텅 비어버린 통장과 세월의 무게에 더해 마음의 병까지 얻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늙고 병든 몸뚱이 하나뿐인 현실? 이것이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그토록 간절히 꿈꾸었던 노후의 풍경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어머님은 하염없이 눈물만 훔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밥상머리에서 맛있는 생선살 한 점이라도 내 입 대신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던 게 죄였을까요? 내가 너무 일찍 모든 것을 내어준 탓일까요?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 맞는지조차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심스러워요. 더욱 우리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사실은 이것이 아주 유별나고 특별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준 부모님 10분 중 67분 이상이 오히려 그 이후로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더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실제로 연락이 끊기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가 몸져 누워 아프다고 연락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일이 바빠서 지금은 못 가요라는 메아리뿐이고 사무치는 외로움에 전화를 걸어도 엄마가 요즘 들어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예요 라는 타박만 돌아옵니다. 그래놓고 부모가 피땀으로 넘겨준 그 돈으로 번듯한 새 차를 뽑아 주말마다 나들이를 가고 보란듯이 해외로 척척 여행을 다니며 값비싼 명품 가방을 사는 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막힌 현실을 그저 철없는 자식의 불효라는 한 단어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불효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입니다. 물론 피를 나눈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친 세파를 헤쳐오며 온몸으로 깨달았듯 세상은 때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인정사정 없이 냉정합니다. 내 손에 아무런 경제적 힘, 즉 내 삶의 주도권이 없는 부모는 아무리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퍼부어도 그 마지막이 서운함과 비참함, 그리고 깊은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가슴 아픈 배신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 사이에서 버젓이 생겨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미리 막고 나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섣불리 아무런 조건 없이 넘겨주면 안 되는지 그 뼈아픈 현실적인 이유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따뜻하고 애틋한 관계를 지키면서도 부모로서의 나의 마지막 권리를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오늘 당장 우리가 무엇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만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되 내 삶의 주도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당당하게 설계하는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토록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한평생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부모의 마지막이 왜 이토록 서운함과 눈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더 이상 섣불리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데에는 크게 4가지의 뼈아픈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면 정작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항구에 사시는 68살 박순애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몇 해 전 결혼을 앞둔 큰아들에게 평생 살아온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아들, 신혼집 구하려면 고생이지. 엄마가 살던 이 집 이제 내 이름으로 해줄게. 너희라도 편하게 시작해야지. 아들은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명예 이전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새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지내요라며 살갑게 웃던 며느리도 시간이 흐를수록 말을 아끼더니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인데 아무래도 따로 살림을 꾸리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아들마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여긴 이제 엄연히 제 집이잖아요. 저희 부부만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해요. 결국 박순애 어르신은 당신의 피땀이 밴 그 집을 아무 말 없이 나와 지금은 창문도 없는 작은 고시원 같은 원룸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는 갑자기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난 겁니다. 이처럼 재산의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부모는 그 공간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든 떠나야 할 손님 혹은 눈치 보이는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즘 자식 세대는 부모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보다 독립에 대한 욕구가 먼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만큼 해주었으니 평생 고마워하겠지라고 생각하며 재산을 내어주지만 자식은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며 심리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이것을 심리적 분리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다고 느끼는 순간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을 느끼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족상담센터에 접수된 통계를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뒤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는 부모가 전체 상담 사례의 57%에 달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부모님들이 재산을 주고 나서 자식과 더 멀어졌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가 약해졌을 때 비로소 자식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럭저럭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지거나 곁에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자식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넘겨준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형이 엄마 아파트 받았잖아. 그럼 엄마 모시는 것도 당연히 형이 책임져야지.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간병을 부탁해요? 이런 말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갈 때 부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재산을 받은 자식은 받은 만큼만 책임을 지려 하고 받지 못한 자식은 아예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서 결국 부모는 아무에게도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법적으로는 완전히 넘겼는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와 이제는 완벽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식 사이의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명의만 내 앞으로 해주는 거지. 내가 죽기 전까지는 여긴 내가 사는 집이야. 예금은 내 통장으로 옮겨주지만 내가 아프거나 급할 땐 당연히 꺼내 쓸 수 있게 해줘야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예 이전이 끝나는 순간 그 재산은 온전히 자식의 것이 됩니다. 부모님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권리가 있다고 믿으시지만 자식은 이제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싹트고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관계가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즘의 현명한 부모님들은 이 냉정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것은 내가 쓰고 내가 누릴 것은 내가 누린다. 자식에게는 필요할 때 도와는 주되 내 삶의 기반까지 통째로 내어주지는 않는다.
줄 것이 있더라도 그 조건과 순서 그리고 시기는 내가 정한다. 이것이 바로 요즘 부모님들이 더 이상 유산을 섣불리 그냥 넘겨주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과의 관계도 지키면서 나의 존엄과 권리도 지킬 수 있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신유산 전략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건부 증여와 유언장 공증 그리고 신탁제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조건부 증여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약속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반드시 조건을 명시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망설이십니다. 아이고, 굳이 내 자식인데 저런 걸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 적는 것이 어쩐지 정없어 보이고 괜히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요즘 자식 세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 괜히 나중에 서로 오해하고 서운해하느니 차라리 저희가 지켜야 할 조건을 명확하게 정해주세요. 저희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오해와 갈등을 막는 지혜로운 증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달아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아파트를 증여하는 조건으로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월 20만 원의 용돈을 지급한다. 부모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일주일에 2번 이상 방문하여 돌본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이 부동산을 절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이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훌륭한 기준이 됩니다. 정 때문에 애매하게 넘긴 재산이 나중에는 그 정을 해치는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유언장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공증받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정리해놨다. 애들이 알아서들 잘하겠지. 그런 건 말 안 해도 우리 사이엔 다 통하는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말로만 해놓은 약속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 사이에 가장 큰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는 집을, 작은 아들에게는 땅을 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로 써놓은 유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짜, 주소, 이름, 서명 날인까지 모든 것을 직접 손글씨로 써야 하고 단 하나의 요건이라도 빠지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증 유언장을 준비합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 같은 공증인의 입회하에 법적인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작성하는 유언장입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남기는지까지 정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감정이 담긴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엄마 아플 때마다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 주어 늘 고마웠다. 그래서 이 예금은 너에게 남긴다. 이 한 문장이 그 어떤 재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자식들 간의 다툼을 막고 부모의 진심을 전달하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는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은행이나 신탁회사 같은 믿을 수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관과 약속을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산에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나에게 지급하고 혹시라도 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얼마까지 지급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모두 살고 떠난 뒤에는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비율로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정해두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부모와 신탁회사 사이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약속된 날에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재산의 관리와 집행을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가에게 맡기니 자녀들과 돈 문제로 얼굴 붉히거나 서운한 소리를 할 일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아주 현명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조금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각박하게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식을 믿지 못해서 혹은 늙어서까지 재산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로운 사랑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턱대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자녀에게 불필요한 다툼의 씨앗을 남기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꾸려나갈 기회를 주며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이자 마지막 책임일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없으면 우리 애들 어떡하나 하는 낡은 걱정으로 당신의 소중한 삶을 깎아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서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더욱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고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그저 참 좋은 말이네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오늘 당장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은 무엇일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 배우자나 가장 믿을 만한 친구와 함께 나의 노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지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우리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삶. 존중받는 부모로서, 그리고 행복한 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마지막 여정이 쓸쓸한 황혼이 아닌 눈부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드릴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가득 싣고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그 살아있는 지혜가 모여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